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몽유병, 수면보행증, 치료 및 관리의 모든 것, 약물과 비약물적 접근입니다. 소아몽유병의 약물 치료는 증상이 경미하면 특별한 치료 없이 환경 조절과 충분한 수면으로 관리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약물 치료가 권고됩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에서 몽유병은 대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약물 치료는 기본 생활 습관 개선 및 환경 조치가 효과 없을 때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복용 중 부작용이나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주요 약물 치료입니다. 벤조다이아제핀, 특히 클로나제팜, 비렘수면 3단계에서 몽유병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보통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하지만 낮 시간 졸음, 약물 의존, 인지기능 저하 등 부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섭하수면 억제제, 깊은 수면, 섭하수면을 줄여 몽유병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일부 사례에서 사용되기도 하나 주요 치료제로 널리 쓰이지는 않습니다. 멜라토닌,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호르몬제로 일부에서 몽유병 증상 완화에 사용됩니다. 이 기타 관리 방법입니다. 몽유병 유발 요인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음주 등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침대 난간 설치, 위험물 제거, 취침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몽유병 발생 시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 전에 환자를 깨우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약물 종류와 작용 기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몽유병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적으로 호전되므로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이 자주 발생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만큼 심각한 경우에 한해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의 처방과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소아몽유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주로 비렘 수면, 깊은 수면, 섭하수면을 억제하거나 각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집니다. 1. 권장되는 약물입니다. 벤조디아제핑의 약물, 클로나제팜, 다이아제팜이 있으며 가바 A수용체에 작용하여 가바의 억제 작용을 강화합니다. 이는 깊은 수면, 섭하 수면, 엔스미단계슨 을 감소시키고 수면 구조를 변화시켜 몽유병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각성 아로우살을 억제하는 능력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3환계 항구울제, 주섬, TCA, 이미프라민이 있으며 신경 전달 물질, 주로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차단하여 뇌내 농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약물 역시 수면 구조를 변화시켜 깊은 수면을 감소시키고 몽유병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참고사항입니다. 치료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권장되는 것은 수면 위생 교육, 스트레스 관리,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적 호전. 대부분의 소아 몽유병은 사춘기 전에 치료 없이 호전됩니다. 약물 사용의 주의점. 약물은 강력하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수면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클로나제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몽유병 치료에 사용되는 클로나제팜은 벤조디아제핑의 약물로 주로 뇌전증이나 공황장애 등에 사용되지만 깊은 수면을 조절하여 몽유병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클로나제팜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이므로 특히 소에게 투여할 때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1. 클로나제팜 복용 시 예상되는 주요 부작용, 소아 포함입니다. 클로나제팜의 부작용은 복용 초기나 용량 증가 시에 두드러질 수 있으며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용량을 조절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관련 부작용입니다. 졸음, 진정작용,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특히 복용 초기에는 낮 시간 동안 졸림, 무기력감,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 및 협응장애, 근육 이완 작용 때문에 어지러움, 비틀거림, 균형 감각, 저하가 나타나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변화, 집중력 저하,
기억력 문제가 보고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 반응 (paradoxical reactions). 드물지만 일부 소아 환자에게서 오히려 흥분, 불안, 공격성, 과다활동, 충동성 같은 정반대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살 충동 및 행동, 항뇌 전증약으로 사용될 때 자살 충동 또는 자살 행동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기타 부작용입니다. 근력 약화, 근육 이완, 근육이 약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타액, 침, 증가 또는 분비 억제, 구강 건조나 침 과다, 분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 및 요로계 장애, 드물게 요실금 소변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장 장애, 구역, 상복부 통증 등이 드물게 보고될 수 있습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클로나제팜은 몽유병 증상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안전한 복용을 위해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용 및 용량 조절입니다. 의사 지시 엄수, 처방된 용량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며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몽유병 치료를 위해서는 보통 나이와 체중에 따라 최소 유효 용량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증량합니다. 갑작스러운 중단 금지, 클로나제팜을 장기간 복용한 후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증상, 불면증 악화, 불안,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물 중단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용량을 서서히 줄여야 합니다. 최소 기간 사용, 벤조디아제핑의 약물은 내성 및 의존성 위험 때문에 가능한 한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아 환자 관리입니다. 행동 변화, 모니터링.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의 행동이나 기분 변화, 특히 흥분, 공격성, 우울증,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졸음이나 근력 약화로 인해 낙상이나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복용 초기에는 활동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병용 금지 약물 및 물질입니다. 알코올 및 CNS 억제제,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 일부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진정작용, 호흡 억제, 혼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소아 몽유병과 성인 몽유병의 약물 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몽유병과 성인 몽유병의 약물 치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질환의 자연 경과와 약물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아 몽유병은 자연적 치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비약물적 치료가 주가되며 성인은 만성화 및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고려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약물 치료의 차이점입니다. 치료 원칙, 소아는 비약물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우선입니다. 대부분 사춘기에 자연 치유됩니다. 성인은 약물 치료가 소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성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 시작 기준, 소아에서는 매우 심각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보일 때 또는 잦은 빈도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성인에서는 증상이 빈번하고 낮 시간 기능 장애를 유발하거나 안전 문제가 심각할 때 비교적 빨리 고려됩니다. 권장 약물 종류. 소아에서는 주로 벤조디아제핑의 약물, 클로나제팜을 최소 용량으로 단기간 사용합니다. 성인에서는 벤조디아제핑의 클로나제팜 또는 경우에 따라 삼환계, 항구울제, TCA 등이 사용됩니다. 성인의 경우 기저, 정신질환, 불안, 우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구울제 사용이 더 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소아는 약물 의존성 및 부작용의 우려 때문에 최소화하며 가능한 한 비약물적 접근, 수면 위생, 시간, 기상법을 강조합니다. 성인은 증상의 만성화 및 기저질환과의 연관성 때문에 장기적인 약물 사용 가능성이 소아보다 높습니다. 이 고려사항입니다. 소아의 치료 목표는 최소한의 약물 사용입니다. 소아 몽유병은 일반적으로 발달 과정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며 아이의 성장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약물 의존성 및 부작용, 특히 인지 기능 및 행동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인의 치료 목표는 만성화 및 복합 요인의 관리입니다. 성인 몽유병은 소화기와 달리 만성적인 경우가 많고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나 다른 수면장애, 수면 무호흡증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약물 치료는 단순히 몽유병 증상 자체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3. 클로나제팜의 중요성입니다. 클로나제팜은 깊은 수면, 서파 수면 나라레슨을 억제하여 몽유병 발생을 줄이는 효과 때문에 소아와 성인 모두에게 가장 흔하게 사용되지만 소에게는 용량과 복용 기간에 더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비약물적 치료 및 관리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몽유병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므로 약물 치료보다는 비약물적 치료와 안전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권장됩니다. 이 비약물적 방법들은 약물 치료와 병용할 때도 치료 효과를 높이고 약물 의존성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약물적 치료의 핵심은 수면 부족 해소, 스트레스 관리, 안전 확보, 그리고 수면 주기 조절입니다. 1시간 기상법 Scheduled Awakenings입니다. 몽유병 발생 시간을 예측하여 미리 아이를 깨워 깊은 수면, 주기 서파 수면들을 깨트리는 방법입니다. 몽유병이 주로 깊은 수면 단계, 보통 잠든 후 1~3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한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며칠 동안 아이가 몽유병 증상을 보이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몽유병이 발생하기 15분 전에 아이를 깨웁니다. 아이를 완전히 깨어있게 하고 최소 5분 정도 다시 잠들게 합니다. 이를 7일 연속으로 반복하여 수면 각성 주기를 재설정합니다. 증상이 재발하면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 수면 위생 및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몽유병은 수면 부족, 피로, 스트레스 등 유발 요인에 의해 악화되므로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 아이의 연령에 맞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수면 부족이나 과도한 피로를 피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합니다. 취침 전 자극 피하기, 잠자기 전에는 시각적, 청각적 자극, TV, 스마트폰, 시끄러운 놀이 등 이나 카페인 콜라, 초콜릿 등 섭취를 피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취침 의식을 갖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낮 시간 동안의 불안이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긴장 이완 훈련, 명상, 부모와의 대화 등을 통해 해소하도록 돕습니다. 3. 안전 환경 조성, Safety Measures입니다. 몽유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입구 잠금, 밖으로 통하는 문이나 창문을 아이가 열 수 없는 위치에 잠깁니다. 위험 물건 제거, 침실과 집안의 동선에 있는 날카로운 물건, 깨지기 쉬운 물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잡동사니를 치웁니다. 계단, 안전, 계단이 있다면 안전문을 설치하거나 몽유병 증상이 심할 경우 1층이나 안전한 공간에 재우는 것을 고려합니다. 대처 방법 교육, 몽유병 증상을 보일 경우 억지로 깨우지 않고 혼란이나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음, 조용히 침대로 다시 유도하거나 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법을 가족들에게 교육합니다.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 치료의 병용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비약물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증상이 심각하여 약물을 사용해야 할 때도 이 두 가지 접근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소아 몽유병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이가 안전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비약물적 관리와 부모의 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최소화의 보조수단, 수면 위생과 시간 기상법을 병행하면 몽유병의 빈도와 심각도가 줄어들어 클로나제팜과 같은 약물의 용량을 최소화하거나 사용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인 해결, 약물은 증상을 억제할 뿐 근본적인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비약물적 치료는 몽유병의 기저 유발 요인을 제거하여 재발 위험을 낮춥니다. 약물 중단 준비, 약물 치료를 중단할 때 비약물적 치료법,
특히 수면 위생, 이 잘 확립되어 있으면 약물 의존성 없이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약물 치료, 시작 전 검사 및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몽유병, 수면보행증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되므로 약물 치료는 주로 비약물적 치료가 실패했거나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을 때 고려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확한 진단과 다른 수면장애 또는 기저질환의 배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검사 및 평가를 진행합니다. 소아몽유병의 약물 치료, 전 평가는 크게 임상적 평가와 객관적인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는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몽유병의 원인과 동반 질환을 명확히 하고 약물 복용의 이점과 위험을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합니다. 1. 임상적 평가, 문진 및 병력 청취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며 진단 및 치료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A. 수면 병력, sleep history입니다. 증상 상세, 몽유병 발생 빈도, 시간, 지속 시간, 행동의 종류, 단순 보행, 복잡한 행동 등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발생 시간, 증상이 주로 잠든 후 몇 시간 후에 발생하는지, 대부분 깊은 비렘 수면 시기인 초기 율례삼 지점 확인합니다. 기억 유무, 깨어난 후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몽유병은 보통 기억하지 못함. 유발 요인, 수면 부족, 스트레스, 발열, 다른 약물 복용 등 몽유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합니다. B. 동반 증상 및 기저질환 평가입니다. 다른 사건 수면, 야경증, 악몽, 잠꼬대 등 다른 사건 수면의 동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면장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등 수면 분절을 유발하여 몽유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수면장애 유무를 문진합니다. 신경, 저절의 정신과적 문제, 불안, 우울증, ADHD, 뇌전증 등 몽유병과 유사 증상을 보이거나 관련될 수 있는 질환의 병력을 확인합니다. 약물 및 알레르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특히 CNS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과 약물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합니다. 2. 객관적인 검사, 수면다원 검사 PSG입니다. 임상적으로 진단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수면 장애가 의심되어 몽유병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 약물 치료 시작 전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 검사 PSG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 검사입니다. 뇌파, 이치, EEG, 몽유병과 유사하지만 다른 치료가 필요한 수면 중 뇌전증을 감별합니다. 산소 포화도, 호흡 측정, 수면 무호흡증의 유무와 심각도를 평가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분절을 일으켜 몽유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전도 EMG, 잠자는 동안 사지운동, 특히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의 동반 여부를 확인하여 몽유병의 기여 요인을 파악합니다. 수면 구조 분석, 수면 단계, 깊은 수면, 얕은 수면, REM 수면의 비율과 질을 평가하여 몽유병의 발생 시점 및 관련 수면 이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검사의 필요성, 몽유병이 전형적인 형태이고 다른 수면장애나 기저질환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PSG가 필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PSG는 진단을 확진하고 특히 뇌전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중요한 감별 진단을 배제하기 위해 유용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